네, 장기표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참 큰일입니다. 근데 하루에 1000명 이상의 그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뭐 가족끼리도 밥을 못 먹는, 특히 또 1월 3일까지는 2.5단계 플러스 알파입니다. 단계는 2.5단계지만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이 방역 조치들이 강구돼 가지고 사실 일상적인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약 한 동부구치소 전 재소자가 직원까지 합하면 약 한 2,3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약 739명이 확진 판결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그리고 거기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말하자면 심해가지고 이런 걸 형집행정지라 그럽니다. 너무 몸이 많이 아프고 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에서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외부 기관으로 내보내는 걸 보고 형집행정지라 그럽니다. 형집행정지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 저도 근데 이 문제는요, 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무슨 K방역 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재소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국가기관 안에서 이렇게나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 방역 조치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평균 1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는 이런 말도 하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기록이 이 기록이라는 건 좋은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요,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를 이런 속에서 나오네. 이게 우리가 일평균 1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는 동안, 1000명대가 나오는 동안 굳이 말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기록하는 동안 이게 미국은 일평균 23만 명, 영국은 3만 3천 명, 독일은 2만 5천 명, 일본은 2,800명을 기록했다. 참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거 지금 자랑할 때입니까? 그동안에 지금 100명만 넘어도 세 자리 숫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래가지고 1000명이 지금 넘었는데, 이런 때 이거요, 최고다 이래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록했다.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할 때가 있지. 지금 갑자기 지금 1000명대까지 나왔는데 이걸 다른 나라도 하고 비교해가지고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서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더욱이 얼마 전이 아니죠. 이 코로나 지난 여름 초기에 좀 잠잠하다가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이 최고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푹 올라가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이분에도 이렇게나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하니까 국가기관 안에서 약 30% 이상이 확진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사망자까지 나오는, 이게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자기가 좀 조심 안 했다 하지만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건강과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딱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나 이런 걸로 방정 맞다 그러는데, 이 오두방정을 떠니까 이런 사고가 또 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정말 저도 이거 나이 살나 먹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국민들이 재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특히 아주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나 하면 확 더 터져 나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뭐 발표를 했다 하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집값이 더 오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말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 마침 또 이 백신에 대해서는 전 백신은요 아주 조기에 우리 국민들이 백신을 맞게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구입할 의사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의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백신 구입에 넉장을 부리다가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빨리 들어올 겁니다. 마침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2월 달부터는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으니까 어쨌든지 하여튼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을 제가 규탄했지만 어쨌든 뭐 문재인 정권이 잘하든 못하든 하여튼 백신을 도입해서 빨리 하여튼 이 코로나가 끝나야 안 되겠습니까? 뭐 저는 그럴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부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 각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렇잖아도 맨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장기표의 이 정치 철학에 기반해서 좀 제대로 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유튜브 방송을 너무 오랜 시간 할 수 없어서 제대로 못했던 점이 있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너무 길지 않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어제 나온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지금 4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건 4년. 1년 한 3년 한 7개월 정도 됐네요. 8개월 가까이 돼가네 지금. 4년 사이에 빈곤층이 55만 명이나 급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만 명이나.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양극화 해소를, 즉 소득 양극화 해소를 국정 운영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는데 오히려 양극화는 더 심화됐습니다. 그 빈곤층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까지 보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빈곤층이 5만 명이나 증가해가지고 무려 270만 명이 넘었습니다. 270만 명은 말하자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데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하면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기도 하고 또 뭐 이 복지 정책을 또 너무 또 퍼주기식으로 했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다 여러 가지 원인은 다 맞습니다. 근데 이 극복 방안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보수적인 정당들 또 보수적인 언론들 지식인들이 대체로 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국민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 주장했느냐 하면 경제 운용의 기조를 친시장 경제 활성화 쪽으로 전환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한 그걸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서 해야 이게 해결되는 것이지, 세금, 즉 복지제도로는 복지제도, 현금 살포는 은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경쟁을 중요한, 말하자면 이 인센티브로 하는 그런 시장 경제를 존중해야 되고, 그래야 생산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국민 소득이 오른다. 굉장히 말은 그럴듯한 말인데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 장기표가 말하자면 이 보수적인 그 정당이나 또는 이 언론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일자리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일자리 계속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건 문재인 정부만 못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정부도 못 만들어냅니다. 왜 그러냐? 이 산업의 정보화, 말하면 자동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현대자동차를 예를 든다면은 현대자동차에 쭉 이 라인이 이래 있는데, 그 옛날에는 100명이 하나하나 붙어서 일을 했어요. 지금 어디 가냐? 전부 로봇이 다 합니다. 10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기계가 고장나나 안 나나 그거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데냐? 이 사회복지 부문의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재래식 개념의 생산직 일자리는 대폭 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하철에 가보면 말이야,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 써가지고 있는데 돈 주고, 요즘 또 길거리도 보면은 옷도 공공치료사 옷 복장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 일도 하지 않는데 다 돈 준다. 저러면 되느냐?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좀 더 효율적인 곳에, 이 공공 근로도 좀 더 효율적인 곳에 배치할 수 있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데도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하여튼 일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돈을 지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성장도 더 안 됩니다. 이런 걸 보고 20대 80의 사회, 지금은 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가지고 1대 99의 사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20%만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고 높은 소득을 올리고, 나머지 80%는 일자리가 없거나 밥벌이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일자리밖에 없어서 소득이 제대로 없다. 그런 시대, 즉 20% 대 80%의 사회. 이걸 극단적으로는요, 1대 99의 사회라 그럽니다. 앞으로는 1대 99의 사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즉 국민복지를 통해서 20% 또는 1%가 벌은 그 소득을 80% 또는 99%한테 많이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도 있지만 부유층 20%나 1%도 계속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20% 또는 1%가 생산한 것을 이 80% 또는 99%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면
물건 만들어봐야 팔아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요 말대로는 아니지만 이런 걸 뭐 트렌드라고 합니다. 역사 발전의 트렌드가 그렇다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국민 복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 말하면 보수적인 언론, 보수적인 정치인들, 또 보수적인 국민들은 왜 저렇게 자꾸만 퍼주기 하느냐? 생산적인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거기서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시대 추세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은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